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 교수가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많이 변화할 것이며 그 안에서 한국이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미 그 일을 문재인 정부가 해나가고 있고 거기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국민들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 전에 강경화 장관이 프랑스 공영방송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아주 우아하게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똑부러지는 강경화 장관님 얘기를 마음속에 잘 새겨놔야 밀고내 감시내하는 헛소리를 더 이상 안 할 텐데 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가 왔을 때 그구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되고 결국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걸 지난 1, 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최근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랑 맞물려서 너나 할 것 없이 극우주의자들이 다시 활개를 친 것 같아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오랫동안 해오던 수요 집회에 웬 정신 나간 것들이 난입을 해서 일장기를 흔들고 소녀상을 모욕하고 이런 일들을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광화문에서도 매주 극우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혐한, 혐중 시위를 한다는 걸 기사로만 접할 때는 일본 국민들 수준이 얼마나 낮길래 저 꼴을 봐주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극우들은 그냥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설이 길어졌네요. 이거 정말 저는 너무 걱정스러운 문제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집단이 메인스트림을 확실히 장악해야 저런 것들을 한쪽 구석으로 찌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4월 16일 무슨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정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긴 세월호 6주기가 아닙니까? 강경화 장관은 세월호를 언급하면서 당시 정부가 미숙한 대응으로 우리 국민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리고 이듬해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 대응이 큰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만반의 태세를 갖춘 준비된 정부로 매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 국민들 가슴에 큰 상처와 자괴감을 남겨줬던 두 사건을 통해 배우고 또 그걸 극복하면서 결국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참 많은 위로와 자긍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장관은 그러면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이동을 제한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의 철학은 언제나 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었다. 이동 제한은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한국은 대구 경북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했을 때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의 이동이 금지되고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군인과 경찰을 10만 명이나 배치한 프랑스의 국민이라면 남의 나라를 두고 감시와 밀고가 세계 제일인 나라다 이런 헛소리나 할 시간에 진짜 자유를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지 배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정부, 준비된 정부만이 위기의 순간에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장관은 개방을 유지하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해내고 있다. 사람들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강제 봉쇄는 우리의 개방 원칙에 위배된다고 아주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이 누리고 있는 자유죠. 자유도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강경화 장관님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짐 데이터라는 미래학자가 코로나 이후로 세계가 정말 많은 변화를 맞게 될 거라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세계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뉠 거라는 예측이 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나 문화에까지
폭넓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평소 한국을 지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짐 데이터는 우리나라가 해야 할 3가지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 논리가 미래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테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앞장설 것. 셋째는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 관계를 다국화할 것. 이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우리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여러 나라들, 특히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던 나라들의 대응이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발전된 시스템과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선진국이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슴속에 벌써 싹 틔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도 기존의 경제적 낙수 효과, 그러니까 기업을 살찌게 해서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난 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죠. 국민들을 먼저 살찌게 해서 그 돈으로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파 쪽에서는 당연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주 발악을 하고 있죠. 이런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의 정책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까지 모두 바꿀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는 4강 외교에서 벗어나서 다자간 외교에 더 힘쓰겠다고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줄기차게 주장하고 또 실현시키고 있어요.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경제 교류도 하고 외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학자가 제안한 새로운 세상에 발맞춘 변화가 지금 문재인 정부로 인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일을 확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새 시대에 어울리는 참 리더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최후의 조건,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뭘 더 망설이십니까? 내일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